변수부터 좀 봐야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직접 경험, 본격 훈련, 된 경험. 지금 이 자료는 반브라 이론을 조금 응용한 자료죠.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은 직접 경험이 나와요. 세 개의 변수. 이 직접 체험이죠. 요게 세 개의 특정 변수예요. 그 다음에 간접 체험이 있는데, 간접 체험이라고 안 넣고 뭐라고 했냐면, 본격 훈련과 대리 경험. 대리 경험이 아마 간접 체험이죠. 간접 체험이고. 여기 대리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원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직접 경험이고, 직접 경험이고. 이렇게 돼 있고, 원격 훈련은 그렇게 돼 있고,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T는 세 가지로 나눠요. 유용성, 복잡성, 그 다음 긴급성인가? 급변성. 그러니까 아까 IT에 대한 두려움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코칭은 하나 더. 이렇게 변수가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에 무슨 변수가 있냐, 이게 상사의 신뢰라고, 이게 조절 변수예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조절 변수를 설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직무 만족 밑에 딱 별도로만 해요. 저기를 못 본 사람들은 조절 변수도 없는데 이걸 제가 뒤집게 생각하고 저게 마지막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조절 변수가 지금 특정 변수가 몇 개냐면 10개까지다. 8개입니다. 10개죠. 10개가 하나의 변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근데 저걸 눈여겨 안 봤죠, 지금까지. 저만 해도. 저게 이제 그렇게 분석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합을 어떻게 써요? 묶어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측정 변수는 안 됐, 우리가 분석에서는 측정 변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구조 변수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코칭이라는 변수와 자기 호환감의 변수에서 신뢰가 조절된다 이거다. 근데 신뢰 변수가 10개 있고 코칭 변수가 10개 있고 호환감 변수가 6개인가 이렇게 말이에요. 측정 변수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해고분석을 하면은 뭐 평균법을 쓰든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 이거 뒤에 해놨을 수도 있는데요. 많이 해놨죠, 이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원격 경험이 뭐겠어요? 원격 경험. 이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원격 경험이 요 직접 체험, 요 구조조사라고. 요거는 평균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지금. 앞에 데이터를 평균값을 계산해 가는 거예요. 그럼 평균값 여러분들 계산 방법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다시 볼까요? 뭐래요? 변환에다가 동일한 파일. 네? 이거 파일이 없어가지고 이따 파일 전달해주고. 그럼 파일 딱 깎아주세요. 예전에 받았는데 교수님 파일 명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써야 돼. 네? 이게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수업했던 거. 지난번에 본격 근무 ABCD를 주셨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건 개인까지. 예, 전체 파일. 예, 전체 파일이 없는 안 주신 저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개인 파일만 받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어요? 원격 근무. 원격 근무잖아요. 이제. 원격 근무인데 1, 2, 3, 4 지난번에 저희 교수님이 주신 여기 우리 3, 4만 주신 거 작년 거니까 이제 바로 주시면 되지. USB 줬는데 그럼 이제 담아갖고 줄게. 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시는 거 아? 아니 또 계시. 혼자 가서 계시고 딴 두 분 안 가시는데? 교수님이 주셨는데 저 파일이 종합 파일이 아니고 개별 파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 예예.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동일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찍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이제 표시가 지금 91로 돼 있는데 저는 101개로 돼 있던데. 90. 오른쪽 제일 위에 저 뭐? 아니요. 저 뭐? 제일 위에 표시 93 변수 그 수치가 저는 101로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파일이. 원격. 얘는 예, 그죠. 예. 원격이 있긴 있는데 저게 아니고. 수치는 다 비슷한데. 예. 데이터 500매를 가지고 클리닝 하니까 493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0매면 돼야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500매를 구해요. 500매를 구해서 약간 데이터 날리고 한 400매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고. 이제 파일 다 봤죠? 봄철 알레르기가 네. 알러지 검사를 해서 좀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근본 조치가 때문에 그게 알러지가 생기는 게 어느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알러지 검사를 하면 거기 부족한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하면은 약 같은 거 먹으면 좀 완화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곱하기네. 자, 데이터를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연안에서 지난번에 다른 변수로 코딩하라고 분석했죠. 같은 변수는 그 자리에다가 그냥 입혀버리기 때문에 소스 데이터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변환할 때는 다른 변수로 그 직접 경험 세계를 결국 더해서 나누기 3을 한다는 거죠. 일단 옮겨놓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네? 변수 계산이네. 변환이 아니고 변수 계산이네. 변수 계산은 직접 경험을 옮겨놓고 이걸 세 개를 다 더해서 이거 다 더하고 그다음에 결국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누기 이거죠? 3 요거죠. 자, 목표 원수는 똑같은 이름 쓰면 안 되죠. 그래야 다른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름을 독특한 이름을 제가 드려드릴게요. 직접 체험이라고. 직접 체험이라는 새로운 변수. 아니, 그러니까 같은 변수는 그 안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항상 이름을 해야 되겠죠. 직접 체험이라고 넣으면은, 자, 그래서 확인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결과값을 계산했겠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변수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평균값. 그러면
직접 체험이 바로 이 구조 변수인 요 변수가 지금 형성된 거다. 이 세 개의 평균값이 벡터값이 있다. 벡터값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대입을 할 거다. 지금 파일에 다 돼 있죠? 예. 요거는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계속 항상 지금은 계산되어 있지만 내가 파일을 받으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안 만들어 놓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분석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식한 거죠. 아,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저렇게 데이터 받아놓고 해기 분석 바로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조 변수와 특정 변수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에서 이제 이따가 쉬고 지금 여기 원격 경험, 원격 훈련, 대리 경험, IT 복잡성, 급변성, 상사 코칭, 자격응감, 직무만족 이렇게 평균값을 다 구해놓은 거예요. 그죠? 저 평균값은 요인 분석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인 분석하면 이 변수들이 날아가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요인 분석이 안 된 상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인 분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평균을 내야지 변수가 있다고 무조건 저기 평균값을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철저하게 이것도 요인 분석을 해봤어야 돼요. 요인 분석을 해서 어떤 변수가 날아가고 하면 빼고 그 뺀 변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했었네요. 이거는 지금 빼갖고 평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 됐죠? 그런데 반드시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요인 분석을 했어야 됩니다. 잠깐 뭐 영상 볼까요, 그러면? 이게 어찌에 들어오는지. 공익변수마다 해보면 공익변수가 4개잖아요. 프레젠트 리넥스 볼게요. 미라클하게 나오네. 네? 이게 이제 문제 생겼죠? 이게 경험 부족하면은 직접 체험을 변수 치우면은 이게 메인 변수란 말이에요. 이 세 변수가. 저게 잘못하면 중복됐다고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직접 체험인데 저걸 지워버리면 문제가 크잖아요. 약간 이제 올려보죠. 이렇게 요인 분석이 잘 된 데이터는 너무 쓰기 쉽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잘 모아진 데이터가 이렇게 옵션을 0.5로 좀 올리면 가벼워 나와요. 자, 약간 경향성이 나타나죠. 문제는 IT 유용성하고 직접 체험이 또 겹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4개 변수로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IT 10개 변수가 그룹이 한 3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아니 2그룹으로.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하나 올려보면은 수출을 5개로 올리면
5개를 올리면 거의 완벽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날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게 없잖아요. 자기 독립적으로 딱딱 찾아야 됩니다. 다만 원격 훈련은 대리 경험과 같은 게 원래 원격 경무가 직접 경무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의도가 직접 경무에 세 개밖에 없으니까 원격 훈련도 직접 경무에 아니어서 같은 개념을 하는데 원격 훈련이라는 거는 간접 체험하고 같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우고 정리할 수도 있고 요거를 같은 개념에서 경험, 간접 체험이라고 해서 넣을 수도 있죠. 뭐 데이터가 살아있으니까. 네. 이 연구자는 위에 세 개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원격 훈련은 잘못하면 원래 이론을 손상시킨다고 지워버렸다. 어쨌든 또 하나의 특징은 유용성과 복잡성은 하나의 그룹이고 급변성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IT 아까 세 개의 컨셉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개념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5개 변수, 여기서 4개로 변수 봤는데 5개 변수를 만들어서 정의를 재정의해 줘야 돼요. 재정의할 건지 아니면 반드라 이건 그 따라갈 건지 고민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걸 5개로 가는 이유는 만약에 변수를 6개를 하면 또 어떨까? 또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게 모델이 나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6개로 한번 보려고. 그렇죠. 6개도 이렇게 잘 나눠지죠.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이게 다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 안에는 굉장히 그 클리어한 뭔가 부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결국 그 IT는 3개로 나눴구나 이렇게 또 보세요. 그러면 이 모형이 더 맞을 수도 있고 변수를 6개 독립 변수로 가지고 원래 반도라는 4개의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이 IT는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반도라 시대 80년대고 지금 2020년 넘었으니까 지금 시대의 IT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그룹으로 다르게 가는 변수가 잡힌다. 다 보면 상관계수가 8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요 세대끼리 잘 뭉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합쳐졌을 때도 안 좋다는 수도 있다. 그럼 총 6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 자기 혼합감을 한번 따져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6개 하면 3개 묶고 다시 또 요거 묶고 요 그룹 하나 묶고 평균값 내가 평균값 이렇게 다시 해봐야 된다. 저렇게 묶었는지 반드라 이론 그대로 중시해서 묶었는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반드라의 이론을 따라가면은 좋은 점은 이론이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저렇게 하면은 또 타다야 돼. 왜? 이론의 근거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IT 유용성은 작용을 높이나 이론이 있어야 돼. 논문 찾아야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죠. 있어요. 근데 IT 논문이 가만 있어. 그러니까 반도라는 IT 생각 안 했겠죠. 근데 IT는 자신감을 생긴다 이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가지고 이거 반말이 돼요. 아 그럼 처음부터 유도를 하고 저렇게 네? 저 세 가지를 들고 와서 측정을 한 거네요. 여보죠. 저 IT에서 이론을 그걸 가져온 거예요. 반도라는 IT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회적 제약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IT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약돼 관습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들어있는데 이래 본 거예요. 근데 그 관습이라는 게 후세에 와서 IT로 됐거든요. 근데 그 IT가 사실은 효능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면 또 만들긴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응용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드라 이론을 자꾸 지키려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반드라는 사회적 지향이겠지만 IT를 넣으니까 저게 세 개의 변수들이 다 독립적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맞는 이론 찾아가 IT가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의미도 있고 IT가 삶의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건 긍정적인 논문, 부정적인 논문이에요. 어느 정도 뒷받침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요인 분석에 판단을 해봐야 돼. 이 논문은 명확하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평균을 내면 되는데 미리 평균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데이터 돌아와서. 자, 웨이터는 뭐 원격 근무, 원격 훈련, 대리 경험, IT 복잡성, 급변성, 상사 포칭, 잠깐만. 그러니까 IT 복잡성과 급변성은 있는데 IT의 유용성은 날려버렸잖아요. 네. 없어요. 뭐 하고 싶으면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주제 오늘 주제 뭐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잖아요. 여기 나오죠. 신뢰를 평균을 낸 거예요. 뒤에 있다는 신뢰가 조절 변수를 하고 조절 변수 여러분들이 신뢰를 다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신뢰는 척도가 뭐예요? 연속형 데이터로 지금 측정인 거란 말이에요. 저기 신뢰를. 네. 근데 조절 변수를 하면 뭐예요? 명목 척도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평균을 신뢰 변수로 바꾼 게 두 그룹으로 나온 거예요. 네. 높은 집단, 낮은 집단.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변수 코디. 그 아까 또 파등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다른 분들 코딩을 하는데 뭐 어떤 걸 해요? 신뢰 변수가 신뢰 평균이잖아요. 이걸 평균을 가지고 뭘로 만드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 그 두 개 명목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뢰 변수는 연속형 데이터란 말이에요. 지금 1점부터 7점 정도가 오기가 돼 있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개 그룹으로 어떻게 나눠요? 두 개. 점수 뭐 1점부터 3점까지? 중간이 뭐예요? 4. 4잖아요. 네. 보통 4는 이쪽으로 가요? 아래쪽으로 가요? 위로 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4 이상 3이야. 네. 아니 뭐 대충 그냥 분포를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일단 중간보다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신뢰 평균을 이거를 이제 이름을 부여하죠. 이름은 뭘로 할까요? 뭐 신뢰 조절 뭐 1. 조절은 또 아니죠. 조절은 하다가 또 조절도 또 있어요. 네. 신뢰 조절 1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 써야 돼. 이게 또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생각할 때 이 변수는 독립적이고 잘 언급이 돼야 돼. 신뢰 뭐 111 그렇게 이민의 변수.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들 때는 뭐 신뢰 조절을 해서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저기 만들다 보면 많이 있어요. 네. 조심해야지. 아니 날리면 수 있으니까. 신뢰 조절이라는 게 뭐라고? 신뢰 연속형 데이터를 명목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이죠. 신뢰도.
네이버를 뭘까요? 여기 설명을 좀 실내 명목 변수죠. 말이죠. 이렇게 바뀌었다. 자, 데이터는 뭐예요? 이래서 이제 검색. 범위를 줬죠. 네. 평균 아까 1에서 3까지는 기준값이 1로 줘라. 그럼 이렇게 바뀐다. 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4부터 모르겠으면 그냥 큰 수로 써버리면 돼요. 100까지. 그럼 2로 줘라.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집단을 합니다. 1은 낮은 신뢰가 낮은 집단, 2는 신뢰가 높은 집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까 1, 3이 아니라 1, 4까지 해보고 1, 5까지 이거 계속 해보면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그죠? 그 데이터 되는 걸 가지고 1부터 3도 아니라 1부터 4하고 1부터 5까지가 아랫단이고 1부터 6부터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변수가 달라질 거잖아요. 교수님 저 범위 1에서 3 넣고 우측으로 가는 게 뭐 어떻게 했죠? 새로운 값에서 1 입력하시고 1하고 추가하시면 1 넣고 1 네, 추가. 범위를 지정, 범위를 지정해서 1에서부터 4까지 있어요. 여기 1 여기 1 1 넣고 하고 추가하면은 이건 아니구나. 아 맞아 1 넣고 추가하면은 이게 1에서 3은 1로 잡니다. 오케이. 여기를 왜 기준값이냐면 이 기준이라는 게 1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가 저 집단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는 고집단이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됐습니다. 구분하는 네. 거니까 명목 집단에 이름을 넣기 아니고 1은 저 집단, 2는 고집단 이런 네. 식으로 바꿔. 그래서 1을 넣어서 이렇게 옮겼고 4부터 뭐 7까지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한 100 정도 줘도 돼. 많이 주면 돼. 무한정까지.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변수가.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뭐 실내 1이 나오잖아요. 실내 1이 나오잖아요. 이 지금 뭐가 이게 없어졌네. 있는데 이거는 전부 2로 많이 갔잖아요. 1부터 3이라는 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럼 4를 밑으로 내요. 그죠? 대부분의 2로 가 있잖아요. 그럼 바꿔서 다시 보죠. 이건 아까 어떻게 그렇고 이건 1부터 4까지 해서 1로 넣고 이건 이제 삭혀야 되겠죠. 다시 5부터 해서 5때까지는 2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다시 바뀌겠죠. 이름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1이 좀 보이죠. 이렇게 약간 균형이 좀 잡히잖아요. 그래서 2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설문에 그 7.6 보면은 5, 6, 7이 많다는 거예요. 왜든 두 집단은 일단 나눠진 거죠. 그럼 집단 변수가 이제 된 거잖아요. 실내 1, 2, 1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진 조절 변수를 두 개의 집단, 그것은 명목 분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순서를 한번 봅시다. 코치 2, 자기 환원만을 영향을 주는 데서 신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진짜라고. 가설은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데 신뢰가 어떤 조절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이거잖아요. 안 한다가 기무가설이고 한다가 대립가설. 기무가설. 이렇게 되죠.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분석을 들어가서 우리가 회계 분석을 벌이잖아. 선형을 돌릴 거예요. 그죠? 자, 선형을 3번을 돌려야 되잖아요. 아까 전 시간에 알겠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변수를 들어오고, 두 번째는 얘가 얘 두 개가 영향을 주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까지 넣었을 때 하는 거니다 하나씩 늘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대청적 회계분석이든 그런 의미로 3번을 회계분석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속변수는 뭐예요? 종속변수는 결정이 나 있잖아요, 이미. 뭐가 좀 작용하는 장 종속변수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호능감이 종속변수잖아요. 여기서는 이 독립변수고, 이게 조절변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성해야 될 변수가 하나 있죠. 뭐예요? 상호작용 효과. 안 만들었잖아요. 네. 상호작용 효과를 어떻게 만든다? 다시 계산해야죠. 상호작용 효과는 변수 계산을 다시 해야죠. 어떻게 상호작용을 만들었어요? 코치 실내 작용과 실내 아니 코칭하고 그죠? 상상 특징 코칭하고 뭘 곱해요? 실내 변수가 아닌데 실내 평균 어떤 변수를 써야 될까요? 명목 변수를 써야 돼요. 명 바꿨잖아요. 네. 그죠? 명목 변수가 맞을까요? 원래 원래 변수로 해서 네? 아니구나 바꿔서 바꿔요. 네 명목 남녀 차이고 남녀 변수를 쓰잖아요. 네. 실내 변수 근데 이거는 연속 변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명목 바꾼 선수 써야 돼요. 바꾼 게 뭐예요? 실내 112. 아까 우리가 만든 거는 실내 명목가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걸 써도 이걸 한번 합시다. 일단. 이거잖아요. 네. 네. 이게 뭐다 이름이?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이 변수를 하나 만든 거란 말이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처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보고, 두 번째는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하고 종속변수를 보고, 세 번째는 이걸 다 합쳐서 세 개 다 봐서 이렇게 세 번의 회귀분석을 돌리면서 정폭해가면서 또는 그러니까 통제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보는 게 자기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기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이게 마지막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변수를 마지막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개가 상호 곱하기 했을 때 나오는 효과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면은 나왔어요, 맞죠? 이렇게 상호 작용 효과가 나왔잖아요. 상호작용. 이게 뭡니까? 결국 세 번째에 있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지금 이걸 따야 돼요. 하나씩 증폭을 하면서.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회귀분석의 첫 번째 해야 될 것? 종속 변수는 뭐예요? 자기 효능가 자기 효능감이잖아요. 자기 효능감 들어가고.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실내 평균
상사의 코칭이 들어가요. 아 상사 코치. 네. 독립 변수가 상사의 코칭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래서 요 다음 이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 번을 돌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세 번 이상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다중을 계속 다중 계층별로 돌릴 수 있는 요 기능이 요거랍니다. 다음 치면은 싹 없어져요. 없앴다는 게 아니라 한번 돌렸다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리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돌릴 때는 뭘 돌렸다? 일단 다음 치면은 싹 없어지죠. 예. 없어진 게 아니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두 번째 넣어야 될 게 뭐예요? 그 신뢰. 상세 코칭 들어가야죠. 그 다음 또 하나 변수는 뭐 들어가야 돼요? 신뢰 평균이 아니죠. 신뢰 명목 도설 변수. 예. 이게 잘 헷갈리죠? 이게 들어가야죠. 아닌가요? 아 이렇게 넣는 두 번째는 코칭과 두 개를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요거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하는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뭐가 들어서 명목 척도와 조절 변수를 지금 여기 쓰는 거예요. 신뢰 명목화, 그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구미시에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세 개가 들어갔잖아요. 세 개가.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다 했다 치고 그냥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죠? 뭐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안 했냐면은 옵션들을 안 줬잖아요. 그냥 줬잖아요. 옵션을 안 줬죠. 옵션을 줘야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게 있죠. 공선성 진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또 더 건너와서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진단하는 게 두 가지인 거는 뭐 기술 본게 뭐 R 이런 거 다 처음 들어와요. 그 정도까지. 그 첫서 옵션을 넣으면은 공선성 진단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공선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입니까? 예. 없던 게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선성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가 VIF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요. 이제 하나씩 나와요. VIF 지수가 10을 넘어가면은 공선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 어때요? 여기서 공선성 진단을 해보니까 VIP가 10 넘어가잖아요. 다 10, 32, 14, 67이잖아요. 이 말은 공선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제거 안 해주고 프로를 벌리면 지적을 받게 돼 있어요. 야, 그러면 저거 어차피 뭐 비슷한 배준대 갖고도 조절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다고. 그럼 공선성 진단을 아까 린센트넨법을 써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자, 결론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나 늘리고 하나에서 둘, 셋 이렇게 늘려서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네?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선 있다, 공선은 제가 했다고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개수에 보면 세 번째
베타 값을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1.5에서 조절 변수가 마이너스 6.73이 들어서 상호작용 효과는 1.41이겠어요. 이 말은 조절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상사의 코칭이 명목 조절 변수가 들어가서 조절 변수가 들어가서 효과가 커졌다는 걸 어떻게 알냐면 여기서 다 지금 이게 위하면 다 오케이 됐잖아요. 이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가 커지면은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잖아요. 이 공선성 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이 공선성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공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제 미센터링법을 이제 그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미센터링은 뭐지? 평균 제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니 뭐예요? 평균이야. 평균을 센터링 한다, 센다 이 말입니다. 평균 제거법이야. 그럼 평균을 어떻게 제거하냐? 그거죠. 그 책에 제가 깨알같이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미센터링법 이거는 막 제가 인터넷 뒤져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걸 책에 깨알같이 제가 해놨어요. 통계 책자 있고 조감론 책에 있네요. 제가 213페이지. 213 그죠? 네. 통계 책자 통계는 안 담았는 것 같은데 있어요? 저는 요번 조사 방법론에 213페이지. 아, 그게 조사본 책자는 있는데 통계는 아마 안 담았어요. 없죠? 네, 그 책은 제가 없어가지고. 네. 일단 자 공선성이 VIF가 10 이하여야 공선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10 이상이 있을 때는 공선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공선을 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평균을 계산해서 제거한다. 이거라. 그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요? 기술 통계는 자, 저는 분석을 할 때, 물론 뭐 여기서 해야 돼요. 기술 통계라면서 기술 통계를 하면 어떻게 돼? 아까 우리가 들어간 변수가 뭐예요? 신뢰 평균이죠? 신뢰가 맞나요? 아니죠. 코칭. 상사 코칭하고 들어간 게 뭐예요? 신뢰 변수. 네, 변수. 이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치면은 평균값 나오잖아요. 네. 그럼 평균값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평균값을. 여기서 저 평균값을 우리 코칭이라는 변수 또 만들어야 돼요. 코칭에서 그러니까 아까 상사 코칭에서 저 평균값을 빼서 다시 새로운 코칭 변수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복잡한 것 같아서 복잡하지 않죠. 그냥 이제 코칭에서 평균값을 뺀 그 값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여기서는 MCC라고 전하는 거예요. 네. 민센터링법을 쓴 평균값을 뺀 코칭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이제 다음부터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이 머릿속에 그러고 있다가 아직 한번 못해요. 여기서 에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죠. 뭐 해놨던 이야기예요. 그냥 결국 변환해서 변수 계산을 해서 평균 근데 우리는 한거 새로운 변수 만들기. 평균 제거 코칭 이거죠. 목적물이. 그럼 뭐예요? 상사의 코칭에서 얼마큼 뺀다는 거예요? 코칭에서 4.9758을 빼는 거예요. 9758.
이거죠. 평가를 꽤 빼야겠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저는 요 우리 지금 내용에서는 MCC라고 하는데 평균적 코칭이라는 배수를 만들어요. 네. 민세타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계산 당연히 해주겠죠. 확인 누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평균적인 코칭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두 번째는 변환해서 다시 변수 계산해갖고 이번에는 실내 평균, 실내 제거, 평균 제거 실내. 그럼 이거는 뭐 어디서 쓴 거예요? 우리가 명목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뭘 빼요? 얼마큼 뺐어요? 나 돌려난 게 없지. 1.549 아까 계산한 게 있었죠? 1.549? 맞나? 아니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1.825일. 그러면 이게 제거된 값이 나오잖아요. 이제 평균이 제거된 코칭, 평균이 제거된 실내에서 상호작용 효과 어때요? 또 그래 그 평균값을 꽤 계산해요? 상호작용도 평균이 있었죠. 이게 있어요. 14. 9.33. 여기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네. 상호작용을 민세타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세타링 행 결과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결과가. 이해가 안 됩니까? 상호작용 효과도 평균가를 빼면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평균가를 빼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14가 9.33이 나오니까 이게 있네. 그래서 뺐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냥 같이 빼면 안 돼. 상호작용은 달라져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꼭 해갖고 상호작용 평균 제거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그러면 다시 변환해 평균 제거 상호작용입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값이에요? 평균 제거 코칭이 있잖아요. 평균 제거 코칭이 만들었잖아요. 이거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평균 제거 실력을 낸 거잖아요. 이게 교육값이에요. 상호작용 효과는 평균가를 깨서 계산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제거된 두 개를 효과를 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은 잘 찍었는지 모르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작성이 됐다. 그죠? 요 세 개가 지금 이제 중요한 변수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절효과 찾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세 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다중공선성이 발생됐기 때문에 평균을 제거하고 이것도 평균을 제거해서 결과값을 다시 곱한 상호작용 효과를 계산해 겁니다. 그럼 저거를 다시 분석 다시 들어가서 작용하는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 다시 제거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건 다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된 다음 다시 시작을 해서
평균 제거 코칭이 나오고 전에 두 번째는 평균적인 코칭에다가 실내를 넣어서 배수를 넣어서 다음을 치고 세 번째는 세 개 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앞에 거하고 차이는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공선생이 여기 1점, 2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됐던 게 공선성 문제였잖아요. 여기 이게 32, 14, 67 이걸 제거하니까 공선성이 10 이하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이거 찾으라고 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호작용 효과는 평균을 빼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 깬 독립변수와 평균을 뺀 조절 변수를 곱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만약 상호작용 효과를 평균을 빼가 해보면 그 원래대로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뺐으니까 똑같이 빼서 똑같이 계산하면 똑같이 아까 31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VIP가 10 이하로 딱 떨어진다. 요 제거된 상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요. 자, 됐죠? 자, 여기서 그럼 해석을 어떻게 했냐? 여기 R 제곱 변화가 있나요? 계산 안 되나? 자, 여기서 우리가 봤던 거는 더비 나와서도 계산했을 거예요. 여기 나오죠? 1.961 더비 나와서는 1에서 3 사이에 있을 때 안정값이라고 그래요. 그럼 더비 나와서는 또 뭐냐? 이게 이제 앞에 해결 분석의 전제에서 또 찾아봐야지. 종속 변수들의 값들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종속 변수들의 값을 보는 것은 더비나선을 보고 독립 변수들의 상관을 보는 것은 다중공선을 봅니다. 더비나선이 1에서 3 사이에 있을 때는 종속 변수의 값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중공선은 독립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게 민센트입니다. 이거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한 번 정리하고 잘 안 되니까 계속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책을 보면서 쭉 이거 뭘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책에 대비분석의 전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설대가 있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6가지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그 전제를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안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논문 쓸 때는 그 6가지가 전제를 보고 어디가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구분석의 조절을 쓸 때는 더비노아선과 다중공선 두 개를 본다. 그래서 그걸 언급해줘야 돼. 논문에 언급해줘야 돼. 더비노아선이 뭐 1.96 얼마로 뭐 기준값은 1에서 3 이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속 변수 간에 뭐 어떤 약간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이 뭐 VIP, VIF가 뭐 10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선성이 아니 뭐 10 이하처럼 나타나다 제거했다면 다중공선 민센트림법을 써서 다중공선을 제거한 결과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선이 없는 걸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 여기 전제를 깔고 이제 논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생각을 먼저 좀 하시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널을 보면 214쪽을 잠깐 있으면 보고요. 어느 부분이 조절 변수를 읽을 거냐면은 이 베타값, 표준화 개수 베타값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값. 요값이 변동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원래 코칭이 0.48인데 상호작용은 0.25로 줄어버렸어요. 이 말은 뭘까요? 저기 저런 말이 나왔어요. 상호작용 효과가 저만큼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요만큼의 상호작용 효과가 생겨요. 뭐 0.25의 상호만큼의 상호작용 효과가 생겨서 요게 당연히 요 위압이 다 오케이 됐을 거예요. 이게 오케이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못한다고 해요. 위압은 세 개 다 위안 범위에 들어갔는데 상호작용 효과가 0.25만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분명히 얘가 5단이 올라가면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하냐면은 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어떤 변화를 좀 4개 점을 찍어보면은 그래프가 우리가 평행선을 그리지 않고 분명히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그렇죠. 신뢰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을 됩니다. 교수님 아까 저 변수 계산할 때 책에는 그 상사 코칭은 평균에서 뺐었잖아요. 여기는 실내 평균에서 빼라고 돼 있거든요. 이 책이 신뢰? 예, 실내 조절이 아니고 실내 평균에서 뺀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거는 원래 녀석 데이터예요. 조절 변수 자체가 명목이에요. 아까 저희 뺄 때 명목에서 뺐었잖아요. 명목에서 빼야 되는 건가? 명목이죠. 남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아니 여기 실내 평균 여기 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잘못됐어요. 원래 내가 볼 때는 원래 명목 데이터가 되거든요. 네네. 남녀를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녀를 했는데 남녀는 뭐 어떻게 다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원래 연속형 데이터를 하더라도 바꿨잖아요. 네. 그게 맞죠. 네, 바뀐 걸로 빼야 되는 거죠. 네. 네. 여기 책이 책이 아마 그냥 해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지금 내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해봐 여러분 머리에 못 적을 거고 책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가서 한번 다시 해보려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조절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독립 변수 중에서 될 만한 걸 찾아서 다시 조절 변수를 바꿔서 그걸 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조절 변수 될 만한 게 있는가? 왜 이제 조절 역할을 이 중에서 혹시 조절 역할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버리 데이터 뭐 RT 유형수의 조절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RT가 개입돼서 뭐 조절 역할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좀 처음이라서 약간 복잡하게 설명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계속 익숙해 하다면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이 조절 효과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그래프 그려보고 요게 이제 결국 뭐냐면 상호작용 효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뢰가 들어가서 효과가 증폭됐다. 그런 의미를 책에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책에 보면은 조절 변수는 요만큼의 영향을 주게 돼 있고, 네. 그죠? 0.175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총 효과는 뭐예요? 총 효과는 요 두 개 대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는 얼마나 어느 정도 증가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조절 효과가 있다. 조절 효과가 있다 하는 게 뭘로 가지고 얘기해요? 뭐 이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부터 이제 얘기해요. 네. 이게 원래 가설의 검증이란 말이에요. 가설의 검증은 항상 P값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P값이 0.05가 적다는 것은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P값이 만약 0.5 크다면 조절 효과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5개 만약에 0.05보다 크다면 이런 조절 효과가 없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큰 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저거는 0.0이니까 이거는 원래 조절 효과용으로 선 변수니까 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아까 이런 두 개 그룹 나눌 때 올리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더 올려서 해보고 더 올려서 해보고 뭐 낮춰보고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은 어느 선이 적당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집단이라는 게 얘는 평균값이 한 5.5나 6 가까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실전 적도를 했지만 뭐 4를 중심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5, 6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평균값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3 이하로 치고 4 이상 치니까 일방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감안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저희도 P 값이 한 개라도 0.05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건가요? 조절 효과가 왜?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 상관은 없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쪽에는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그죠? 근데 사실 이건 통제가 됐다고 봐야 돼요. 맞죠. 거기는 P 밸류가 무조건 네, 우리 이게 두 위에 개 통제된 상태 이게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제일 아래쪽이 잘 중요하긴 하죠. 네. 아, 저 세 개가 다 맞아야지만 이 조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통제돼 보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원래 계산하는 게 통제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다가 여기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끔 있어요. 이게 8.84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이 변수가. 네. 근데 여기서 통제시켜 보니까 요걸 바꿔서 이거 두 개 통제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밑에 조절은 유의하더라도 위에가 유의하지 않으면 좀 거기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통제가 안 됐다기보다는 통제를 했는데 네. 영향을 그래도 나온다는 거죠. 통제가 완벽히 안 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 변수의 개념은 아니거든 원래는 이 방법 쓰는 거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 번의 해결을 돌리는 건 통제 개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절 변수 찾기도 힘들지만 조절 변수가 어느 적정선이 어느 순간 이거는 아까처럼 그룹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오잖아요. 남녀같이 딱 이렇게 구분되는 건 나오지만 일반적인 데이터는 남녀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데이터를 그룹을 두 개 그룹 나누고 그 그룹별로 차이가 어떻게 증폭되는지 아니면 감소되는지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절 변수는 신중하게 약간 그 다중 공선성 처리하는 게 잘 가르쳤거든요. 거기서 제가 공선 처리하는 못하는 넘어야 됐어요. 아까 좀 다중 공선 막그 상호작용 효과에서 막 그 평균값 빼갖고 막 그러니까 왜 안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빼고 다니는데 이러는데 그거는 평균값 깨는 게 아니고 깬 그 두 가를 곱해서 해야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거를 인터넷에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교수님 아까 전에 그 선형핵이 들어가서 옵션에서 아까 다중 공존성 그 할 때 놓쳤거든요. 옵션을 들어가면 되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옵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치고 나면 분석을 안 주잖아요. 이걸 또 와서 저는 없는 데를 하지 말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게 공선 진단을 해야 돼요. 통계를 내가 통계를. 그리고 R 제곱 변화량을 보면은 이게 여기. 증폭이 됐다는 거는 제곱 R 제곱 변화량이 생겼다. 이것도 지금 결과값을 보면은 R 제곱의 변화가 생긴다. 생겨야 우리가 조절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R 제곱 변화량이 뭐예요? R의 설명형이잖아요. 당연히 그 상호작용 효과 들어가면서 R 설명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가능하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검정이니까 이렇게 검정을 받는 거지. R 제곱 변화를 보더라도 변동이 없다면은 그건 조절 효과가 없는 거고, 변동이 커졌다는 것은 조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반드시 요거 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더비 나왔어요. 두 가지는 검증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비 나서는 종속 변수의 어떤 상호작용성을 보는 거고, 가동공선은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성을 보는 거니까 두 가지 다. 하나는 더비 나서는 1에서 3 사이에 있어야 되고, 다중공선은 VIP가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 하면은 대부분 다중 나타나요. 근데 그걸 처리 안 하고 하는 경우, 제 집에 애도 지금 처음에 공선 처리 안 했다 교수님한테 엄청 욕을 들어요. 이는 공선선 개념도 모르고 해경이 돌리냐고. 이는 그럼 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처음 돌리는 사람이 공선선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해계 분석의 전제가 있다. 공선선을 하긴 했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해군 돌릴 때 무슨 공선선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돌렸단 말이에요. 돌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막 숫자가 나오는데도 그냥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교수가 지적하기 시작했어. 왜 공선선 처리도 안 하는 상태에서 지금 공선선이 발견되면 해계 분석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교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보니까 그런 걸 언급을 안 하시던데 공선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급 안 했죠. 안 하고 민센트랭법도 책에 잘 언급을 안 하는 경우. 네. 근데 이제 통계 고수들은 그걸 이야기를 인터넷에 가끔 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제 인터넷 뒤지면서 민센트랭 하는데 처음엔 저도 에러를 많이 받았겠는데 아까처럼 그 상호작용 효과를 평균값 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 평균을 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상호작용 효과는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값이지 빼내는 값은 쓰면 안 되는구나.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처음 하면 그걸 많이 이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도돌이표처럼 똑같이 나와요. 결과가. 다 뺐기 때문에 다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한번 있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해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다른 것들